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중수학 강사이자 작가 그리고 수학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상당수 어떤 주어진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공부가 떠오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성인분들께서도 학창시절을 돌이켜보시면은 아마 또 정답을 빠르게 맞추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강요되는 속에서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틀린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오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면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재밌고 신기하고 끝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올바른 풀이, 올바른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 행사가 체험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내용을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을 잊지 말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1번 문제는요, 0은 1이다 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0과 1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근데 0과 1은 같다라고 하는 틀린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계속 1을 무수히 많이 더한 것을 S라고 해보죠. 왜 S냐? 영어로 이제 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sum이거든요. 그래서 SUM의 앞글자인 S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을 무수히 많이 더한 것을 S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1부터 괄호를 쳐볼게요. 이렇게. 그래 놓고 괄호 안을 봅시다. 괄호 안은 어떻습니까?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로 계속 무수히 많은 1을 더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1을 무수히 많이 더한 것을 뭐라고 했었죠? S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을 1 더하기 S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도 S가 있고 우변에도 S가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다른 쪽으로 이항을 해서 소거가 가능하죠. 따라서 0은 1이 됩니다. 자, 당연히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S를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교차해서 무수히 많이 해보도록 하죠. 이래 놓고 이제 우변에서 두 개의 항식을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괄호 안을 봅시다. 1 빼기 1은 뭐죠? 당연하게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괄호들을 전부 다 0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로 계속 무수히 많은 0을 더한 형태가 됩니다. 0은 아무리 많이 더해도 0이잖아요. 따라서 S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S를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S를요, 이번에 제일 첫 번째 있는 1을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두 개씩 묶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괄호 안을 보면은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계산 결과는 뭐죠? 당연히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로 0이 무수히 많이 더해지고 우변의 결과는 1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방금 S를 0이라고 했잖아요. S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0과 1은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1은 1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이 왜 같다라는 것인지 간단한 수학 지식 하나를 제가 짚고 갈 텐데, 아마 중학교 이상의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기호 하나를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꺾인 모양의 이 기호는요, 루트 혹은 제곱근이라고 읽어주는데요. 저 근이라는 한자어가 뿌리 근자거든요. 그리고 이 뿌리는 영어로 루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놨지만 루트 4는 2예요. 왜냐? 2를 제곱하면, 즉 2를 2번 곱하면 4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루트 9는 3입니다. 왜? 3을 2번 곱하면 9니까요. 루트 16은 4입니다. 왜?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루트라는 게 이런 기호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봅시다. 제가 이러한 등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결과는 1이다. 자, 이 등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맞는 등식입니다. 중학교 이상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배우죠. 만약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요. 이제 이 식의 양변에 방금 봤었던 루트를 씌워볼게요. 루트를 씌우면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루트 1이 됩니다. 근데 이 루트 1은 뭐죠? 루트 1은 1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니까요. 따라서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1은 1이 됩니다. 자,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똑같은 마이너스 1은 1이다 라는 논의를 이번에는 조금은 더 어려운 고등학교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때 허수 i라는 걸 배웠는데요. 허수 i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i라는 건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놨다시피 i라는 걸 제곱하면 즉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정도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옳은 참인 이야기를 가지고 또 틀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등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곱하기 1이다. 자,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참인 등식입니다. 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고 1 곱하기 1을 해도 1이니까 이 양변은 1로 같죠. 그럼 이제 이 옳은 등식의 양변에다가 죄다 루트를 씌워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i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 좌변에 있는 루트 마이너스 1들은 전부 다 i가 될 것이고 우변에 있는 루트 1은 1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i 곱하기 i는 1 곱하기 1이다. 자, 근데 우리 아까 i 봤었을 때 예시에 어떤 게 있었어요? i의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은 1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1번과 2번 문제를 다 보셨으면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이제 모두 같구나라는 결론까지 올 수가 있겠죠. 자, 슬슬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어서 3번에서는요, 제가 1과 2는 같다라는 얘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은요, 다음과 같이 분수 2분의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분들을 위해서 이 분수를 설명드리자면은 위에 있는 수 2를요, 밑에 있는 수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2 나누기 2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은 2분의 2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2를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3 빼기 1이라고요. 3 빼기 1은 2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1이 보이죠? 그 1을 또다시 제가 2분의 2라고 바꿔볼게요.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놓고 제일 밑에 있는 2를 또다시 3 빼기 1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또다시 1 등장한 것을 2분의 2라고 바꿀게요. 그거를 또 3 빼기 1로 바꿀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끝에 점점점이라고 찍어놨죠. 이 점점점 한다는 것은 무한히 많이, 무수히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요, 위에는 2가 계속 반복되고 밑에는 3이 계속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무한히 나아가는 이러한 분수를 연분수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연분수는 뭐다? 1이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이번에는 제가 2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는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2입니다.
2 나누기 1을 하면 2죠. 그래 놓고 이제 이 분모를요. 똑같이 3 빼기 2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2가 또 등장했죠? 얘를 1분의 2라고 바꿀 것이고 밑에 있는 1을 3 빼기 2라고 바꿔줄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얘도 위에가 2가 반복이 되고 밑에는 3, 3, 3, 3, 3, 3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한다? 무한히 끝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연분수는 2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오른쪽에 있는 연분수가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2래요. 따라서 1과 2는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까 1을 유도하는 연분수는 마지막에 빼기 1로 끝나고 2를 유도하는 연분수는 마지막에 빼기 2로 끝나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분수라는 건 뭐다? 끝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빼기 1로 끝나잖아요. 빼기 2로 끝나잖아요. 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끝이 없으니까요. 그냥 한없이 위에 2 밑에 3, 3, 3, 3, 3, 3이 끝없이 늘어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분수는 1이자 2이고 1과 2는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고등학생 때 이제 배우는 미분이라고 하는 다소 좀 어려운 개념을 이용해서 똑같이 1은 2라는 논리를 제가 한번 펼쳐볼 텐데요. 자, 당연히 미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가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x의 n제곱이라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앞에 n이 튀어나오면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드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지금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그 패턴적으로만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를 써놨죠. x의 4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위에 있는 4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4 곱하기 그리고 위에 있던 4는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x 세제곱이 되고요.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이 튀어나오면서 곱해지고 3은 2로 바뀌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이번에 x제곱을 미분해주면은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2 곱하기 그리고 x의 1제곱이 되는 것이죠. 근데 x의 1제곱은 우리가 편의상 1을 생략하고 그냥 x만 써줍니다. 그래서 2x고요. 마지막으로 x를 미분해주면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1 곱하기 x의 0제곱이 되는데 x의 0제곱은 이제 x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패턴적으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도만 아시면은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x의 제곱이라는 것을 가져올 거예요. x의 제곱은 x 곱하기 x죠. 따라서 x를 x에 더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예시를 제가 밑에 들어놨습니다.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이것은 3 더하기 3 더하기 3과 같죠. 4의 제곱은요. 4 곱하기 4입니다. 이것은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와 같죠.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은 뭐다? x 곱하기 x고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몇 개를 한다? x개를 더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위의 식을 제가 양변을 미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x의 제곱은 2x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시로 봤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x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1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x는 1을 총 x개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1을 x개 더하면 뭐가 될까요? x가 됩니다. 1을 3개 더하면 3이 되고요. 1을 5개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럼 1을 x개 더하면 x가 되겠죠. 따라서 2x는 x가 됩니다. 근데 양쪽에 x가 있으니까 x를 서로 약분시켜 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는 1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은 2다라는 제가 논리까지 펼쳐봤는데 자, 3번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것만 같을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다 같으면 사실상 모든 수가 다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3은 1 더하기 2인데 2가 1이랑 같으니까 1 더하기 1과 같을 것이고 그럼 2고 그건 또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4도 5도 다 마찬가지로 다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틀린 얘기예요.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린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나를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약간 좀 수식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수학에서 도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려볼 겁니다. 다음 문제는 4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각이 있어요. 하나는 90도, 직각이죠. 또 하나는 120도, 둔각이에요. 당연히 이 둘은 다르지만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볼 겁니다. 약간의 이제 배경 지식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같다라고 하는 합동 조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약 어떤 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각각 같으면 우린 이것을 중학교 때 SSS 합동이라고 배웁니다. 왜 SSS냐? 삼각형의 변을 영어로는 사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앞 글자에 S를 딴 거예요. 즉, 세 변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하나를 가져올게요.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오른쪽 변을요, 제가 30도만큼 기울여서 이렇게 선분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선분의 끝점이 있죠? 거기서 정사각형의 왼쪽 상단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선분의 한가운데 점을 지나는 수직선 하나를 그을 거고요. 밑에 정사각형의 밑변에서도 한가운데 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눈으로 익혀보시길 바래요. 이 위에 선분에서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직선으로 그은 거고요. 수직선으로. 밑에도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수직선을 그은 거예요. 그 만나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을 각각 그려줄 겁니다. 총 4개죠. 그러면 제가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선분의 길이는 같게 되고 파란색으로 칠한 이 두 개의 선분도 같게 됩니다. 왜냐?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을 이용한 건데요. 위에 선분에서 한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선을 딱 내리니까 여기에서 이쪽에다 이렇게 선분을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요. 이 밑에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정사각형의 밑변에서부터 한가운데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빨간색 길이 선분 길이 같대요. 파란색 길이도 선분 길이 같대요. 초록색 길이도 선분 길이가 같거든요. 왜냐? 이 오른쪽에 기울어진 이 초록색 선분은 사실 정사각형의 오른쪽 변을 30도 기울인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었던 이 SSS 합동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삼각형 모두 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두 삼각형은 같다는 것이죠. 물론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이건 우리의 눈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틀린 얘기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어쨌든 간 SSS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삼각형은 같고요. 당연히 제가 지금 표시한 두 각의 크기도 같게 됩니다. 왜? 초록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각이니까요. 근데 이 밑에 이등변 삼각형의 양쪽 각의 크기를 제외시키고 나면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게 되고요. 왼쪽 각은 90도, 오른쪽 각은 120도였잖아요. 따라서 90도와 120도는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살짝 호흡이 길어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잖아요.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기 하시면서 잘 따라 보셨으면 좋겠네요. 도형 문제를 제가 하나만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5번 문제로 갈 텐데요. 5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이 있는데 딱 봐도 왼쪽 선분과 오른쪽 선분의 길이가 달라 보이죠? 근데 제가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틀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같다라고 한 합동 조건 두 개를 더 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RHA 합동 조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인 건데 어떤 직각삼각형 두 개의 빗변의 길이가 같고 어떤 다른 하나의 각이 같으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제가 그려놓은 것과 같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하나의 각의 길이가 같으면 이 두 직각삼각형은 같다라는 것이죠. RHS 합동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이번에는 다른 하나의 변의 길이가 같을 경우에 이 두 직각삼각형은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이 삼각형에서 위에 각 있죠? 위에 각에서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제가 하나 그을 거고요. 밑에 밑변에서도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 하나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그럼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 그림을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 한가운데 만난 요 검은 점에서 제가 왼쪽 변과 오른쪽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일단 RHA 합동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를 빨간색 선분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의 각이 2등분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RHA 합동 조건을 만족을 해서 왼쪽 직각삼각형, 오른쪽 직각삼각형이 같게 되고 따라서 제가 표시해놓은 두 개의 초록색 성분의 길이는 같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저 교점에서요. 이 큰 삼각형의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마찬가지 논리죠?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선을 내렸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 선분과 파란색 선분 그리고 초록색 선분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 직각삼각형은 일단 RHS 합동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는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의 파란색 선분인 것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파란색 선분이 서로 같으니까 일단 H가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변은 위에 빨간색 선분. 빨간색 선분을 보시면은 또 직각삼각형 두 개로 같잖아요. 그래서 보다 RHS 합동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한 변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선분의 길이도 같게 됩니다. 선생님 두 개 달라 보이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잘못됐다. 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양쪽에 초록 선분이 같았고 위에도 같았으니까 요 두 선분의 길이는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저의 설명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 그 틀린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했는데 이번에 살짝 쉬운 내용을 하나 해볼게요. 6번입니다. 무한대는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1, 2, 3번에 의해서 모든 수는 사실상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한대까지 같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 간단한 또 지식 하나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요. 수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우리는 그냥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칠한 것을 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펜으로 칠한 이 점은요. 엄밀하게는 수학에선 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칠하는 건 아무리 작게 칠해도 현미경으로 그걸 확대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른바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크기가 없습니다.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고 오로지 위치만 갖는 대상을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펜 같은 걸로 까맣게 칠한 것은 영어에서는 dot라 그러죠. dot, 노트. 그래서 포인트와 dot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점의 길이는 뭐다? 0이다라는 거예요. 점의 길이는 없다. 근데 말이죠. 직선은 이 안에가 무수히 많은 점들로 들어차 있거든요. 그리고 직선의 길이는 무엇이냐? 직선은 선분과 달리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길이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직선의 내부는 전부 다 점으로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어떤 두 직선이 교차하면 반드시 거기서 점이 만들어집니다. 무한히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선의 길이는 무한인데 점의 길이는 0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들의 길이를 다 더해보자는 거예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무한히 많이 더한 0이 되겠죠? 그 값이 보다 무한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한대는 0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짧지만 강력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고쳐야 올바른 풀이가 되는 것인가를
또 이후에 한번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든 수는 사실상 같다라고 하면서 뭐 4도 같고 5도 같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확인해 보는 것이죠. 2는 4와 같다라는 것을 아까와는 다른 논의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식을 가져오겠습니다. x의 x제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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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무한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무한히 많이 한 x의 무한지수탑을 우리는 2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x를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테크닉으로 이걸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x의 무한거듭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때 x를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때 x가. 그러면 이 제일 밑에 있는 x 하나를 제외하고 두 번째서부터 x를 생각해보면 두 번째 x서부터도 무수히 많은 x가 거듭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의 목적이 뭔데? 우리의 목적은 x의 무한거듭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때 x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x부터 2로 우리가 치환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x의 제곱은 2다. 그럼 양쪽을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요,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무한거듭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x는 몇이다? 루트 2다. 즉 루트 2의 루트 2제곱에 루트 2제곱에 루트 2제곱에 해서 루트 2를 무수히 거듭제곱하는 결과는 2가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괜찮죠? 비슷한 논의로 이번에는 x의 무한거듭제곱이 4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x를 찾아볼게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서부터 해서 어차피 x의 무한거듭제곱이니까 우리가 이곳을 4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양쪽에 이제 우리가 루트를 씌워보면은 왼쪽은 x제곱은 오른쪽은 2가 된다. 거기서 한 번 더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됩니까? x는 루트 2가 됩니다. 실제로 루트 2를 4번 곱하면 4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루트 2의 무한거듭제곱은 4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까 어땠습니까? 루트 2의 무한거듭제곱이 2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4래요. 따라서 루트 2의 무한거듭제곱은 2이자 4인 것이고 따라서 2는 4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쯤 되면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실 텐데. 살짝 이제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8번 가봅시다. 제가 오늘 총 10개의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3개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8번. 이거는요, 이제 중학교 이상 학생분들께서는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연립방정식이란 걸 제가 가져올 텐데, 연립방정식이란 여러 개의 방정식이 한꺼번에 같이 주어진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간단한 지식 하나 짚자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결국 주어진 방정식들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해를 찾는 거거든요. 제가 써놓은 것 같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방정식들끼리 보통 연산을 통해서 그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풀이를 합니다. 이걸 중학교에서는 가감법, 대입법 등으로 설명을 하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가져올게요.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고 아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방정식,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공통해를 구해볼 건데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에 x의 제곱들을 그냥 빼서 없애주면 돼요. 그러니까 위의 방정식에서 아래 방정식을 이렇게 빼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x제곱들끼리 사라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빼주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3 빼기 4라면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는 1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 x는 1을 위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봐요. 제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0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안 풀리는 방정식을 하나 갖고 올게요. 다음과 같이 조금 복잡한 3차 연립 방정식을 잘 갖고 올게요. 그러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에서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풀이 방식을 풀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왜? 위에 있는 방정식,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빼주면 앞에 있는 x세제곱, x제곱이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3차항, 2차항 날아가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를 빼면 마이너스 1, 5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x를 모변으로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쉬운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런데 봅시다. x는 마이너스 1을 아까와 똑같이 검산을 위해서 위에다가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저 방정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잘 천천히 보시면 0이 나오지가 않아요. 11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여기서 틀린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래에 있는 방정식에도 대입을 하면 맞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하면 11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중학교 이상의 학생분들께서는 한번 진지하게 그 틀린 포인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주제를 바꿔서 9번 문제로서 딱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원의 크기가 눈으로 봐도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원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틀린 얘기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원을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원 안쪽으로 이렇게 붙였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원반에 한가운데다 작은 원반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바퀴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수레바퀴 같은 게. 그래서 그 수레바퀴를 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떤 그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시죠? 이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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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요. 뜰뜰 굴러가서 지금 이 상태가 한 바퀴 딱 구른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바닥에 그 궤적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작은 원에도 페인트 칠을 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굴러가면서 자국이 남게 되는데, 근데 이 자국의 길이가요, 놀랍게도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굴러가면서 둘 다 한 바퀴 굴러가잖아요. 겉에 있는 게 한 바퀴 굴러가면 얘가 두 바퀴 굴러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둘 다 한 바퀴를 똑같이 굴러간 자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자국 길이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파란색 선의 길이와 빨간 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안에 있는 원의 둘레 길이랑 바깥에 있는 원의 둘레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과 달리 같은 크기다 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10번은요, 무조건 이득인 도박이라는 또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낮은 확률로 이득을 얻게 되는, 즉 보통은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도박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일단 배경 지식 하나 짚고 갈게요. 이번엔 제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영어로는 이제 expected value라고 해서요, 제가 써놓은 것처럼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시를 그냥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봤어요. 총 6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에서는 100점, 나머지 다른 2과목에서는 90점, 또 다른 3개의 과목에서는 80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성적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6과목의 총점을 합산을 합니다. 즉 100점짜리 하나, 그리고 90점짜리 2개니까 180점, 그리고 80점짜리 3개니까 240점을 다 더한 다음에 6과목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딱 보시면은 총점에서 6을 나눈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식을 두 번째 줄처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6이라는 것을 각각으로 분리시켜서 본 거예요. 어차피 분모는 6으로 같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세 번째 줄을 봅시다. 이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두 번째 줄에서 점수들을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100점 곱하기 6분의 1, 90점 곱하기 6분의 2, 80점 곱하기 6분의 3. 그것을 다 더하는 것과 같다.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약 86.7 나옵니다. 즉 86.7점이 평균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계산하실 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볼게요. 자, 2분의 1의 확률로 100원, 3분의 1의 확률로 1000원,
그리고 6분의 1의 확률로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도박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도박의 기대값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100원이 2분의 1의 확률, 또 1,000원이 3분의 1의 확률, 10,000원이 6분의 1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합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2,050원이 나와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도박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참가비가 만약 2,050원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참가하는 게 이득일 겁니다. 합리적으로. 왜? 이 도박의 기대 수익이 2,050원이니까. 근데 2,050원보다 만약 참가비가 더 높다. 예를 들어 참가비가 뭐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 참가하는 게 다소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본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읽어보면요.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금을 얻어가는 그러한 도박이에요. 근데 동전을 던졌을 때 첫 번째에 바로 앞면이 나오면 2원을 가져갑니다. 근데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지 않고 뒷면이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더 던져서 이번에 한 번 더 던졌을 때 이 앞면이 나오면 2배 많은 4원을 가져가요. 근데 두 번째에서도 재수가 안 좋아서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던져서 세 번째 때 앞면이 나왔네? 그러면 2배인 8원을 가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연달아서 뒷면이 나왔어요. 근데 네 번째에서 마침내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6원을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뒤에 나중에 앞면이 나올수록 더 많은 상금을 가져가는 그러한 도박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도박에 여러분들이라면 얼마의 참가비를 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도박에서 100원을 내는 것조차 아까워합니다. 왜? 정말 운이 좋아서 연달아 5번 계속 뒷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6번째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져가는 상금은 64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원만 해도 너무 아깝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도박의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원을 가져가는 확률이 2분의 1. 왜? 바로 첫 번에 앞면 나오는 확률이에요. 동전은 앞 아니면 뒤니까 2분의 1의 확률이 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에 가져가는 것은 4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왜 4분의 1이라는 확률이냐? 첫 번째에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오고 두 번째에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8원을 가져가는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계산이 돼서 이 괄호안들을 보면은 모두 다 1이에요. 그렇죠? 2 곱하기 2분의 1도 1이고 4 곱하기 4분의 1도 1이고 그래서 1의 무한합이 됩니다. 결과는 무한대가 돼요. 바꿔 말해서 이 도박을 참가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론이 되느냐? 도박의 기대 수익이 무한대니까 참가비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참여하는 게 이득이라는 것이죠. 참가비가 1억 원이든 1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무조건 참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10가지 문제의 소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좀 머리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되게 신기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좀 궁금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수학에서 이른바 역설,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보통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옳은 그런 진리를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학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은 이 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역설들이 그 발판으로서 기능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10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의 수학적 호기심과 또 수학 실력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흥미롭고 신기한 수학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